2025년 글로벌 제조업 포럼에서 발표된 한 통계 자료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해외 직영 공장을 철수한 다국적 기업의 비율 무려 67%. 그중 절반 이상이 노사 갈등과 기술 이전 문제 때문이었죠. 하지만 단 한 나라만은 예외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율은 고작 8%.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무슨 수로 그렇게 낮은 철수율을 유지하는 거지? 유럽 경영학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독일의 정밀함도 미국의 자본력도 아닌 대체 무엇이 한국 기업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한 걸까요? 답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었습니다. 인도 트리페룬 부두르 산업단지, 삼성, LG, 현대가 들어선 이 거대한 땅에서 한때 피로 물든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붉은 머리띠를 두른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남아 직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해하려 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한 독일 엔지니어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한국을 무시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조립이나 잘하는 나라, 그런 편견 속에 살았던 남자였죠. 하지만 그날 그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떠나지 않는 거지? 그 질문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진실은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한국인들은 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모그 헤른슈타인입니다.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죠. 저는 기계를 사랑합니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전 언제나 숫자와 데이터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한국을 잘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시했죠. 한국? 그건 그냥 중국 옆에 작은 나라잖아. 독일 기술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 전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동료들 앞에서도, 심지어 한국 사람들 앞에서도요. 그들은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 뭐가 있는지는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우리 회사 본사에서 일할 때였어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요즘 아시아 쪽 프로젝트가 많던데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랑 협업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전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 봤자 조립이나 하는 회사들이잖아요. 진짜 기술은 우리 독일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료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의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누군가 제게 말해줬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로 파견된 건 그때부터였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프로젝트 때문이었죠. 전 별 기대 없이 인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저 1년 정도 계약 이행하고 독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전 슬쩍 화면을 봤습니다. 공장 설계도였어요. 아주 정밀하고 복잡한 도면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하지만 전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인도 트리페룬 부두르 산업단지에 도착했을 때 끝없이 이어진 도로 옆으로 파란색 거대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이라는 로고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이게 한국 회사라고? 전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봤자 조립 공장이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제 생각은 조금 흔들렸습니다. 로봇팔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컨베이어 벨트는 정확히 0.5초마다 멈추고 작업자들은 같은 동작을 똑같은 속도로 반복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고 공장 안공기는 차분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인도 속의 질서. 그건 제가 상상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공장 입구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때였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던 인도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어요. 이 공장은 하루 10,000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합니다. 불량률은 0.02%입니다. 우리는 한국 엔지니어들에게서 식스시그마 방법론을 배웠습니다. 식스시그마? 그건 원래 모토로라에서 만든 거잖아요. 한국이 그걸 가르친다고? 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한국 남자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여긴 저희 인도 스마트폰 라인이에요. 하루 10,000대 나갑니다. 그의 말투는 겸손했지만 눈빛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게 저를 조금 거슬리게 했습니다. 하루 10,000대? 독일은 그거보다 더 빠를걸요. 전 냉소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는 잠시 멈췄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품질은 세계 최고예요. 한국 기술은 속도보다 신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한마디가 제 귀에 걸렸습니다. 신뢰. 전 그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신뢰는 감정의 영역이고 기술은 계산의 영역이라고 믿었거든요.
공장 안을 둘러보는 동안 전 계속 놀랐습니다. 모든 작업자들이 정확한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한국인 관리자들은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직접 확인하고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작업장 한가운데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인 매니저가 인도인 작업자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손짓 발짓을 하면서 아주 천천히 3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작업자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매뉴얼 한 번 주고 끝이었을 텐데요. 점심시간이 되자 공장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한국식 식사, 김치, 밥, 된장국, 냄새가 낯설었어요. 인도인 직원들은 스푼으로 밥을 먹었고 한국인들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었습니다. 전 피곤한 얼굴로 커피만 마셨죠. 식당 한쪽에서 한국인 직원들이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늘 라인 3번에서 불량이 하나 나왔어요. 원인 파악했나요? 네. 부품 공급 타이밍이 0.3초 늦었어요. 이미 조정했습니다. 0.3초? 그 정도 차이를 신경 쓴다고? 전 놀랐습니다. 그건 독일 공장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의 정밀함이었어요. 모구 씨, 식사는 안 하세요? 그 젊은 한국 남자가 또 말을 걸었어요. 이름은 박진호라고 했습니다. 이 공장의 생산기술 매니저였죠. 난 입맛에 안 맞아요. 게다가 이런 덥고 시끄러운 곳에서 일하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여긴 힘든 곳이에요. 그래도 우리에겐 중요한 곳이에요. 수천 명의 인도 직원들이 이곳에서 미래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시판을 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전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미래를 배우는 곳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땐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있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온 임원들과 인도 현지 관리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전 옵저버로 참석했죠. 회의 주제는 생산성 향상이었어요. 한 한국인 임원이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난달 생산량이 목표 대비 98%였습니다. 이 2%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2%? 전 어이가 없었어요. 98%면 충분히 좋은 성과 아닌가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진지했습니다. 라인2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품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면 1%는 올릴 수 있습니다. 작업자 교육을 강화하면 0.5% 더 가능합니다. 그들은 0.5%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전 독일에서도 이런 수준의 디테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전 진호 씨에게 물었어요. 0.5%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죠. 하루 10,000대를 생산하는데 0.5%면 50대예요. 그게 한 달이면 1,500대, 1년이면 18,000대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갈 제품이에요.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붉은 머리띠를 두른 인도 노동자들을 봤어요. 그들은 손에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한국처럼 대우하라. 고함과 휘파람, 북소리, 그리고 분노. 그들의 얼굴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전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건 뭐지? 데모인가? 곁에 있던 기사에게 물었어요. 파업이에요. 한국 회사들이 급여를 올리지 않는다고요. 전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일을 못하면 그냥 다른 사람을 쓰면 되잖아요. 기사는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가족이 굶어요. 그런데 그 한국 회사들이 인도를 떠날지도 모른대요. 그 말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떠난다고? 그건 단순한 소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기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회사들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직접 고용만 10,000명이 넘어요. 간접 고용까지 하면 50,000명이에요. 그 사람들 가족까지 생각하면 200,000 명의 삶이 달려있는 거예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자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공장 굴뚝에선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한국 회사들이 떠난다면 이 도시엔 뭐가 남을까? 그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가 진심으로 무겁게 들린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본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거요. 아침부터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거리엔 사람들 목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붉은색, 붉은 머리띠, 공장 정문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모두 이마에 같은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어요. 검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공정한 대우를 원한다. 기술은 함께 나누어야 한다. 전 그 문구들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정문 앞에는 경찰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아직 폭력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서 있었고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쳤어요. 그때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론이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젊은 엔지니어. 똑똑하고 성실한 친구였고 무엇보다 한국인 매니저들과 사이가 좋았던 아이였죠. 하지만 지금 그는 마이크를 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어요. 30년 동안 한국 기업은 우리를 키워줬습니다. 하지만 왜 중요한 기술은 우리에게만 가르쳐주지 않나요? 왜 우리는 한국 사람보다 적은 월급을 받아야 하죠? 우리도 가족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함성과 북소리,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전 아론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인파에 막혔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론의 옆에 서 있던 다른 인도인 직원이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더 큰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전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뒤 진호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늘 웃던 그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모구 씨, 잠깐 같이 걷죠. 우리는 공장 뒤편 조용한 길로 나왔습니다. 진호 씨는 말없이 걸었어요. 그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그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전 옆에 앉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진호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모구 씨, 우리는 노력했어요. 하지만 현지 법 때문에 일부 기술은 공유할 수 없었고 급여도 한국과 똑같이 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불만이 쌓인 거죠. 그럼 지금 이 파업은 우릴 밀어붙이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 단어, 신뢰.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가슴이 찌릿했어요. 진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땅이었죠. 우리는 공장을 지었고 사람을 뽑았고 가르쳤어요. 밤새 일했고 주말도 없었고 가족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우리도 실수했어요. 우리는 너무 한국식으로만 생각했어요. 이곳 사람들의 문화를, 마음을, 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우리의 선의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회사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영상으로 연결된 한국의 이사들은 표정이 어두웠어요.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공장 운영을 잠시 멈춥시다. 다른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전도 걱정되고 이미지도 걱정됩니다. 자칫하면 전 세계 언론에 나갈 수도 있어요. 전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멈춘다고?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생산량이 최고였던 공장이 사람들로 가득하던 그 활기찬 공간이. 현지에 있던 한국인 매니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 우리가 멈추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회사가 먼저예요. 진호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전 진호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진호 씨, 정말 철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엔 고민과 슬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여기 남은 사람들 대부분은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을 두고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다고요? 네, 본사는 철수를 고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곳을 지키고 싶어요. 이건 그냥 공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30년 동안 쌓아온 관계예요. 사람이에요. 그날 밤, 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공장 정문 앞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작은 불빛 아래 서로 기대어 앉은 모습,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기도 했습니다.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서 있었어요.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엄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이 공장은 무엇일까?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론은 어디 있을까? 그 젊은 눈빛, 그 기술을 배우면 설레던 표정.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진호 씨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모구 씨, 한국 본사에 직접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왜 떠나면 안 되는지, 이곳이 왜 중요한지. 전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어요. 사실 전 아직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파업이 누구의 잘못인지, 어떻게 해결될지.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전 그들을 너무 쉽게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도, 그들의 꿈도. 그리고 지금 전 그 속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진호 씨는 제게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회색 금속 재질의 한글로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안에 뭐가 있죠? 손을 떨며 대답했어요. 우리 팀이 3년 동안 만든 기술 보고서예요. 여기 사람들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왜 남고 싶은지도 들어있어요. 전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지만
손끝이 묵직했어요. 마치 어떤 책임을 넘겨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 호텔방에서 그 USB를 열었어요. 수백 페이지의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사진이 있었어요. 황무지였던 땅에 첫 삽을 뜨는 모습. 한국인 엔지니어와 인도인 노동자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장 건설 과정.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땀에 젖은 얼굴들. 그 속에 진호 씨도 있었어요. 훨씬 젊은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지금과 같았습니다. 전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기술 교육 프로그램. 한국인 엔지니어가 칠판 앞에서 설명하고 인도인 직원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른도 있었어요. 눈을 반짝이며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 보고서. 불량률이 처음엔 10%였다가 5%, 3%, 1%, 그리고 지금은 0.02%. 그 과정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직원 인터뷰. 한 인도인 여성 직원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장에 오기 전까지 글을 읽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 매니저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남아서 저를 가르쳐줬어요. 이제 저는 품질관리 담당자예요. 제 딸도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직원의 말.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동료로 대했어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 회사는 처음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의 인생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진호 씨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고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심으로 이곳을 지키고 싶습니다. 전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어요. 한국 본사로 향했어요. 서울.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건물은 높고 거리엔 질서가 있었어요. 모든 게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왠지 차가운 도시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제가 그동안 한국을 그렇게 생각해왔던 걸지도 모릅니다. 택시를 타고 삼성 본사로 가는 길, 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오, 독일. 좋은 나라죠. 기술이 대단하잖아요. 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도 대단하던데요. 기사 아저씨가 웃었어요.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 겸손함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삼성 본사 회의실. 유리벽 너머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국의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전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모구 씨, 인도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감정보다는 데이터와 성과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숫자보다 사람을 말하고 싶습니다. 임원들의 눈빛이 제게 집중됐어요. 인도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팀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파업이 시작돼도 그 자리를 지켰고 분노하는 직원들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려 하고 밤새 문서를 작성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조용히 울었습니다. 잠시 침묵. 전 숨을 골랐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고 조립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끝까지 지는 사람들이라는 걸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한 임원이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모구 씨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 USB에는 30년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가 함께 만든 역사예요. 이걸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이 공장이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니라는 걸요.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다른 임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파업은 계속되고 있고 손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30년을 포기하는 게 더 큰 손실 아닐까요? 전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저는 독일 엔지니어로서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처럼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임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모구 씨, 그 공장은 우리가 만든 첫 해외 직영 공장이었습니다. 단순한 숫자로만 결정할 수 없는 곳이죠. 다른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놓친 게 있었군요. 너무 효율만 생각했어요. 한 임원이 USB를 받아들었어요. 이걸 본사 전체에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날 회의는 몇 시간이나 이어졌어요. 결과는 당장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한 젊은 한국인 직원이 다가왔어요. 모구 씨, 감사합니다. 저희 선배가 인도에 있는데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도 떠나고 싶지 않대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선배는 진짜 엔지니어예요. 한국에서 돌아온 날 진호 씨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거예요.
보고는 어떻게 됐나요? 그의 눈빛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전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하지만 당신들의 진심은 전했어요. 그리고 전 확신해요. 한국은 이곳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은 피곤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차를 타고 공장으로 가는 길, 진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전 무서웠어요. 본사에서 철수 명령이 떨어질까봐. 왜 그렇게까지 이곳을 지키려고 하세요?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전 28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엔지니어였죠. 실수도 많이 했고 인도 직원들한테 화도 많이 냈어요. 차창 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인도 직원이 제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전 대답했죠. 너희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그 직원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웃었죠. 그리고 다음 날 제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진우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직도 갖고 계세요? 네, 이게 절 바꿔놨거든요. 편지를 펼쳤어요. 서툰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 매니저님, 화내지 마세요. 우리는 배우고 싶어요. 당신이 가르쳐주면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를 믿어주세요.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전 바뀌었어요. 화를 내는 대신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차가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파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론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여전히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그 씨,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죠? 멋쩍게 웃었어요. 아니야, 너는 내 목소리를 냈을 뿐이야. 그건 나도 배워야 할 부분이었어. 아론은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진호 매니저가 매일 현장에 나오는 걸 보고 저도 부끄러웠어요. 그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진짜 리더였어요. 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진우 씨는 제게 리더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책상 앞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 아론, 너는 왜 파업에 참여한 거야? 너는 진호 매니저를 좋아했잖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론이 대답했어요. 좋아하는 것과 옳은 것은 다르니까요. 전 진호 매니저를 존경해요. 하지만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했어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전 아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정말 성장했구나. 공장 옥상에 올랐어요.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고 멀리서 공장 기계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기계는 멈춰 있었어요. 들리는 건 사람들의 노랫소리였습니다. 파업 중인 직원들이 모여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슬픈 노래였지만 그 속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무시했던 나라의 소리였던가? 갑자기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이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전 그들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동한다고? 그 소식은 어느 날 밤 회의실에서 들려왔습니다. 공장은 한동안 멈춰 있었고 사람들은 매일같이 회사 앞에서 머물렀어요. 전 그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게 없었거든요. 진우 씨가 제게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모그 씨, 본사에서 다시 공장 가동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전 숨을 삼켰습니다. 조건이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파업 중인 직원들에게 한국이 먼저 손 내밀었다는 걸 보여주래요. 그리고 진우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급여 인상과 기술 교육 확대를 약속하래요. 본사가 직접 승인했습니다. 전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요? 그럼 직원들 요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본사가 대화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전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어요. 진호 씨,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아른만 해도 아직도 화가 가득한데 그래도 해볼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거든요. 며칠 후 공장 옆 주차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한국인 매니저들, 저, 그리고 몇몇 인도인 직원들도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스피커가 놓여 있었습니다. 파업 중인 직원들도 하나씩 모여들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호기심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호 씨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해온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왔지만 이제는 이곳도 제 집입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어요. 몇몇은 팔짱을 꼈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떠나진 않았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기술도, 말도, 이해도. 특히 저는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전 그를 쳐다보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떠나라고 해도 저는 이곳에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호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단순한 직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 동료이고 친구이고 가족입니다.
한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룬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군중 속에서 천천히 하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어요. 그는 붉은 머리띠를 벗고 조용히 진호 씨에게 건넸어요. 저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 싸우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함께였던 거예요. 진호 씨는 한참을 말없이 머리띠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죠. 그리고 진호 씨가 아룬을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수가 터졌어요. 처음엔 서너 명, 그 다음은 10명, 그리고 곧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손뼉을 쳤습니다. 누구도 먼저 시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한 나이 든 인도인 직원이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 공장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저도 의심했어요. 또 떠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진호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그게 제게 희망이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씩 앞으로 나왔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매니저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배웠던 것들을, 성장했던 순간들을. 한 여성 직원이 말했어요. 제 딸이 대학에 갑니다. 엔지니어가 되고 싶대요. 그건 이 공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공장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엔 커다란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인과 인도인이 함께 만든 순간이구나.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공장 안이 북적였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웃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파업은 끝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아룬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구 씨, 다시 시작이네요. 전 그에게 걸어갔어요. 그래, 다시 시작이지. 하지만 이번엔 진짜로 함께하는 시작이야. 그 순간 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사람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전 이제 그들과 같은 방향을 걷고 있었어요. 공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소리는 다시 익숙해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전 아직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끝난 걸까?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진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속을 지킬 차례예요. 전 고개를 들었어요. 약속이요? 처음 인도에 왔을 때 우리는 같이 일하고 같이 성장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 혼자만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현지 직원들을 단순한 도구처럼 여긴 적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그들에게 돌리고 성과는 우리가 가져갔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어요. 아니,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진호 씨는 작은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인도 현지 엔지니어들을 위한 기술 워크숍. 이름만 들으면 별것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첫 교육날, 전 교실 한쪽에 앉아 진호 씨와 한국팀이 직접 만든 슬라이드를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회로는 단순히 부품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설계가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의 말투는 느리고 또렷했어요. 학생처럼 앉아있는 아룬과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존중을 받고 있는 거였어요. 한 인도인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매니저님, 이 부분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진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 질문에 여러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토론이 이어졌고 진호 씨는 그 모든 의견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전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 협력이었어요. 쉬는 시간, 전 아룬에게 다가갔습니다. 생각보다 진지하게 듣더군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저 보여주기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호 매니저가 일일이 설명해주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가 같은 팀이란 걸 느꼈어요. 뭐가 제일 달라졌어? 아룬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예전엔 한국 엔지니어들이 답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지금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게 완전히 달라요. 그 말에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팀. 그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그건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법이었어요. 교육이 끝난 뒤 한 한국인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왔어요. 모구 씨,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알아요. 우리가 더 많이 가르쳐줄수록 우리도 더 많이 배운다는 거요. 인도 직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한국에서는 생각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그날 저녁
진호 씨와 단둘이 맥주 한 캔을 마셨습니다. 공장 옥상에서 별을 보며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진호 씨, 진짜 떠날 생각 없나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더 좋은 자리도 있을 텐데요. 미소 지었습니다. 없어요. 처음엔 1년만 있으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이제는 여기가 제 일터고 제 삶이에요. 가족은요? 한국에 계시죠? 네, 아내랑 딸이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진호 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힘들죠. 엄청. 딸 얼굴 못 본 지도 6개월 됐어요. 영상통화로만 봐요. 그런데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여기 직원들도 가족이 있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제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고개를 떨궜어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한국인들 다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깐깐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우리도 잘못했죠. 근데 이제는 서로 조금씩 배운 것 같지 않나요? 전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은 진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나는 그걸 봤어. 며칠 뒤 본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인도 공장을 아시아 중심 거점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공장을 계속 운영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과 인도가 파트너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투자 규모도 발표됐어요. 향후 5년간 200억 원 투자, 새로운 생산 라인 증설, 현지 엔지니어 1,000명 추가 고용, 그리고 기술연구소 설립.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루는 진호 씨를 끌어안았고 다른 직원들은 박수를 치며 울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공장 구내 방송으로 발표가 나갔습니다. 직원 여러분, 한국 본사에서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모든 기계가 잠시 멈췄어요. 작업자들이 스피커를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 본사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인도 트리페룬 부두루 공장 직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공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앞으로 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기술 교육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현지 엔지니어들을 한국 본사에서 직접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하겠습니다.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우리는 30년 전 이 땅에 왔을 때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함께 성장하겠다는 약속.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합니다. 전 잠시 구석으로 나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나 한국 친구랑 맥주도 마시고 이젠 같이 일도 하고 있어. 엄마는 놀란 듯 했어요. 그럼 한국인들은 이제 괜찮은 거니?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았고 끝까지 책임졌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켰어. 엄마가 물었어요. 그래서 너는 언제 독일로 돌아올 거니?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아직 몰라. 여기서 배울 게 아직 많이 남았어. 공장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서 모든 직원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임원진도 있었고 인도 본사팀도 전부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의 결과를 나누는 날이었어요. 전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왠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6개월 전, 전 한국인들을 싫어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방식이 너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들은 일 중심이었고 우리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들은 빠른 결과를 원했고 우리는 느리지만 함께 가는 걸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호 씨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어눌한 힌디어로 말했지만 그 안엔 진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든 이 공장은 단지 제품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믿은 사람들이 만든 약속의 공간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발표하고 싶습니다. 진호 씨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어요. 다음 달부터 인도 현지 엔지니어 10명이 한국 본사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5명은 한국기술연구소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공장 안이 술렁였어요. 또한 이곳에 새로운 기술연구소를 설립합니다. 한국과 인도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기술 이전, 이제 시작됩니다. 이번엔 환호성이었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제 옆에 앉은 아룬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어. 전 작게 웃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몰랐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 행사가 끝난 뒤 전 무심코 진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진호 씨,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여기가 내 2번째 고향이에요.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배웠으니까. 전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 마음속에 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모그 씨는요? 독일로 돌아가실 거예요? 전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며칠 후 전 큰 결심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꿈꾸던 엔지니어링 박사과정을 한국에서 도전해보기로 한 겁니다. 진호 씨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놀라며 말했어요. 진짜로? 너 한국으로 유학 간다고?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 나라를 직접 보고 싶어졌어. 그 사람들의 삶, 기술, 그리고 그들의 책임지는 태도 말이야. 어느 학교로 갈 건데? 카이스트라고 하던데. 한국 최고의 공대래. 진호 씨가 크게 웃었어요. 거기 내 후배들 많아. 소개해줄게. 인도와 한국. 처음엔 너무 달랐던 두 나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서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들은 단순히 일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나라였어요. 출국 전날, 전 회사 마당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한국으로 떠납니다. 배우기 위해서요.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다시 이 공장으로 돌아와 여러분과 함께 한국에서 배운 것을 나누고 싶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쳐줬어요. 아루는 울고 있었고 진호 씨는 제 등을 힘껏 두드렸습니다. 모그, 너는 이제 우리 둘 다의 사람이야. 인도의 피를 갖고 한국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한 나이 든 인도인 직원이 앞으로 나왔어요. 모그 씨, 처음 왔을 때 기억나세요? 당신은 우리를 무시했어요. 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신은 우리와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고, 함께 싸웠어요. 그게 진짜 동료예요. 그 말에 전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거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진호 씨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뭐예요? 열어봐요. 작은 액자였어요.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공장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 전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사진. 어제 찍은 거였어요. 전 직원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모그 씨가 만든 변화. 전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전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한국. 나에게 진짜 책임과 따뜻함이 뭔지 알려줘서. 그리고 고마워, 인도. 나에게 사람의 소중함을 가르쳐줘서.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한국은 단순한 기술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을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전 그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전 긴장했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 하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모그 씨. 돌아보니 한국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진호 씨 친구라고 했어요. 전 김민수예요. 카이스트 교수고요. 진호가 부탁해서 마중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진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인도에서 우리 팀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전 그곳에서 배웠어요. 차를 타고 대전으로 가는 길, 김 교수가 말했어요. 모그 씨, 한국이 처음이시죠? 네. 어때요? 기대되세요? 전 창밖을 바라봤어요. 깔끔한 고속도로, 정돈된 건물들,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 솔직히 무서워요. 왜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들이 틀렸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는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 교수가 웃었어요. 진호한테 들었어요. 모그 씨가 인도에서 한국팀을 위해 본사에 직접 보고했다고요. 그 용기면 충분해요. 카이스트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최첨단 연구실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활기찬 분위기. 여기서 정말 제가 공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모그 씨만의 경험이 있잖아요. 인도 현장에서 배운 것들, 그게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연구실에 들어가자 학생들이 저를 반겼어요. 한국 학생들, 중국 학생들, 인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한 인도 학생이 다가왔어요. 모그 선배님이시죠? 트리페룬 구두루 공장 얘기 들었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전 놀랐어요. 어떻게 알아요? 한국 언론에 났어요. 독일 엔지니어가 한국 기업을 변호했다고. 인도에서 화제였어요. 그날 저녁 전 기숙사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카이스트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호 씨였습니다. 모그, 잘 도착했어? 응, 지금 기숙사야. 어때? 한국은? 전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호 씨 고마워요. 정말로. 뭐가? 나한테 한국을 보여줘서. 진짜 한국을. 진호 씨가 웃었어요. 모그, 너는 이미 한국을 알고 있었어. 다만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이제 그 두려움을 이겨낸 거고. 전화를 끊고 전 노트북을 펼쳤어요. 인도 공장 사람들이 보내준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론의 메시지. 모그 씨, 한국에서 잘 지내세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저도 열심히 배울게요. 한 여성 직원의 메시지. 제 딸이 모그 씨처럼 되고 싶대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엔지니어요. 전 모그 헤른슈타인,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였습니다. 한때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 한국인들에게서 배웠어요.
진짜 책임이 무엇인지, 진짜 따뜻함이 무엇인지, 숫자와 데이터만 믿던 제가 이제는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한국이 있었어요. 카이스트에서의 첫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려웠어요. 한국어도 서툴렀고 한국식 교육 방식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학생들이 도와줬어요. 밤늦게까지 같이 공부하고 한국 음식도 알려주고 한국 문화도 설명해줬습니다. 어느 날 한 한국 학생이 물었어요. 모그 선배, 왜 한국에 오셨어요? 독일이 더 좋지 않아요?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는 독일에 없는 게 있어요. 뭔데요? 사람을 끝까지 믿는 힘이요. 학기 중간 김 교수가 저를 불렀어요. 모그 씨, 연구 주제 정했어요? 네,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술 이전과 현지화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요. 좋은 주제네요. 인도 경험이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교수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인도 공장과 공동 연구를 하면 어떨까요? 한국 기술과 인도 현장을 연결하는 거죠. 김 교수가 눈을 반짝였어요.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진호한테 연락해 볼게요. 몇 주 후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들과 인도 공장 엔지니어들이 화상으로 연결돼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른도 그 팀에 있었습니다. 모그 씨, 저 지금 한국 대학생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믿기지 않아요. 전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시작이야.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야. 여러분도 혹시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갖고 계신가요? 작은 나라, 기술만 좋은 나라, 그저 빠르게 성장한 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을 직접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일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은 도망치지 않는 나라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인도 트리페룬 부두르의 그 공장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인과 인도인이 함께 만든 신뢰의 공간. 그곳에선 매일 만 대의 스마트폰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진짜로 만들어지는 건 제품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전 곧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겁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새로운 공부를 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배운 것들을 다시 인도로 가져갈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독일인도, 한국인도, 인도인도 아닌 그저 함께 걷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호 씨가 마지막으로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모그, 기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함께야. 네,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졸업식 날, 전 학위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에는 김 교수님, 한국 친구들, 그리고 화면으로 연결된 진호 씨와 아룬, 인도 공장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저는 모그 헤른슈타인입니다. 독일에서 왔지만 이제는 한국과 인도, 두 나라를 모두 제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이 연구를 통해 배웠습니다. 기술 이전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기술 이전은 신뢰를 쌓는 거였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실패하고, 함께 성공하는 것. 그게 진짜 협력이었어요. 화면 속 진호 씨가 웃고 있었어요. 아루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책임이란 무엇인가? 한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간다고.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었어요. 졸업 후 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독일로 돌아갈까? 한국에 남을까? 아니면 인도로 갈까? 김 교수님이 제안했어요. 모그 씨, 우리 연구소에 남아요. 교수로요. 한국 기업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그 씨, 우리 글로벌 팀에서 일하시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역할이에요. 하지만 전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인도로 돌아갈게요. 그곳에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진호 씨한테 전화했어요. 진호 씨, 나 인도로 돌아가려고. 정말? 언제? 다음 달. 그런데 이번엔 직원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럼 파트너로 가는 거야. 한국인도합작기술연구소를 만들려고. 진호 씨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그 정말 많이 변했구나. 너희들 덕분이야. 인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전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인도에 왔을 때 전 오만했어요. 한국을 무시했고 인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게 독일 기술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기술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효율보다 중요한 게 신뢰라는 걸. 인도공항에 도착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공장 직원들이었습니다. 모그 씨, 환영합니다. 큰 현수막도 걸려 있었어요. 우리의 친구 모그,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아룬이 달려왔어요. 이제 그는 책임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그 씨, 드디어 돌아왔네요. 아룬, 많이 컸구나. 당연하죠. 모그 씨가 없는 동안 전 열심히 배웠어요. 이제 전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진호 씨도 나와 있었어요. 조금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환영해, 파트너. 우리는 악수했어요. 그리고 포옹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연구소 건물이 공장 옆에 세워지고 있었어요.
한국과 인도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만들 미래예요. 진호 씨가 말했어요. 첫 연구 프로젝트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10명, 인도 엔지니어 10명, 그리고 저까지 21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를 쓸 겁니다.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창의성, 그리고 세계의 경험을 합치는 거예요. 한 한국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요? 친환경 스마트폰을 만들 겁니다. 인도 현지 재료를 사용하고 한국 기술로 최적화하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거죠. 인도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설계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건 우리 모두의 프로젝트예요. 회의가 끝난 뒤 한 젊은 인도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왔어요. 모그 선배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밤늦게까지 남아있고 주말에도 나오고요.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한국 문화야. 그들은 일을 그냥 일로만 보지 않아. 책임으로 보거든.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거지. 그럼 우리도 그래야 하나요? 아니,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어. 중요한 건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고 배우는 거야. 몇 달 후 첫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과 인도가 진짜로 협력해서 만든 첫 제품이었으니까요. 진호 씨가 그걸 들고 웃었어요. 이게 시작이야. 앞으로 우리가 만들 수많은 제품들의 시작.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문화 차이로 충돌도 많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빠른 결정을 원했고 인도 엔지니어들은 충분한 논의를 원했어요. 한국 팀은 위계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고 인도 팀은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큰 충돌이 있었어요. 디자인 방향을 놓고 한국 팀과 인도 팀이 격하게 다퉜습니다. 이건 너무 복잡해요. 단순하게 가야죠. 아니에요. 인도 소비자들은 다양한 기능을 원해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전 조용히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우리 왜 여기 모였죠?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는 서로 이기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고 모였어요. 한국 방식도 맞고 인도 방식도 맞아요. 그럼 둘 다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요? 두 가지 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심플 버전과 풀 버전.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한국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인도 엔지니어도 웃었어요. 그럼 우리 각자 담당해서 만들어 볼까요? 위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 팀워크가 더 좋아졌어요. 1년 후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인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동남아시아로도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축하 메시지가 왔어요. 모그 팀장, 축하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 역사에 남을 성공 사례입니다. 공장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국 음식과 인도 음식이 섞여 있었어요. 김치와 커리, 삼겹살과 난.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진호 씨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충돌이 아니라 시너지가 생긴다는 거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아론이 제 옆에 왔어요. 모그 씨, 저 이제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정말? 네, 내년에 한국 본사로 6개월 연수 가거든요. 진호 매니저가 추천해줬어요. 전 아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넌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모그 씨 덕분이에요. 모그 씨가 보여준 거잖아요. 편견을 깨는 법을. 그날 밤, 전 혼자 공장 옥상에 올랐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참 운이 좋았구나. 한국을 만나서 인도를 다시 보게 돼서 그리고 진짜 사람들을 알게 돼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독일에 계신 엄마였습니다. 모그, 잘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언제 독일로 돌아올 거니? 전 잠시 망설였어요. 엄마 전 아직 여기 할 일이 많아요. 그렇구나.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돼. 엄마, 전 지금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느껴요. 그럼 됐다. 엄마가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호 씨, 아론.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분들.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제게 보여준 그 따뜻함을, 그 책임감을, 그 약속을.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연구소는 더 커졌어요. 이제 한국, 인도뿐 아니라 베트남, 태국 엔지니어들도 합류했습니다. 진호 씨는 한국 본사 이사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도를 오가며 현장을 지켰습니다. 아론은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 이제 연구소 부소장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만들려고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나는 그들을 무시했다 한 독일 엔지니어가 발견한 한국의 진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그 씨, 이 책 정말 감동적이에요. 꼭 출간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특히 한국 부분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는지. 그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책이 출간됐습니다. 한국어, 영어, 독일어, 힌디어로 번역됐어요.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요. 한국 독자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우리도 몰랐던 우리의 장점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 책 읽고 울었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워요. 독일에서도 반응이 왔어요. 한국을 이렇게 본 적이 없었어요. 새로운 시각이네요. 저도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인도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모그씨 고마워요. 한국과 인도가 함께 만든 기적이네요. 어느 날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그씨, 한국 정부에서 수여하는 문화훈장을 받으실 겁니다. 저요? 왜요? 한국과 인도의 우정을 증진하고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린 공로로요. 서울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줬어요. 모그씨, 감사합니다. 당신은 한국의 진짜 친구입니다. 전 눈물이 났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한국이 저를 바꿔줬어요. 시상식 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모그씨,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책임감이요. 한국 사람들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에요.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한국 기업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계속 그 길을 가세요. 효율만 쫓지 말고 사람을 보세요. 그게 결국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겁니다. 귀국 전날 진호 씨와 마지막 저녁을 먹었어요. 모그, 정말 많이 변했어. 다 너 덕분이야. 아니야, 너 스스로 바뀐 거야. 난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진호 씨, 고마워. 정말로. 나도 고마워. 너 때문에 나도 많이 배웠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술잔을 부딪혔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당연하지. 우린 파트너잖아. 지금 이 순간 전 인도연구소 소장실에 앉아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공장이 보여요. 한국인과 인도인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웃으며 땀 흘리며 꿈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세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세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가슴이 큰 나라예요. 한국은 빠르기만 한 나라가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예요. 한국은 기술만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예요. 저는 독일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 절반은 한국에 있고 절반은 인도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인도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모그 헤른슈타인. 한국과 인도를 사랑하는 독일 엔지니어 올림.